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국립외교원 후보자 양성을 위한 커리에서 국제정착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제정착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을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국제정착은 일반적으로 국제 현안과 그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이론적인 근거, 대표적인 예로서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그 대표적인 이론이 되겠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국제 정치를 어떻게 역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일단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론 아카데믹한 접근도 일단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국제 정치학이 일단 시험 과목으로서, 국립외교원의 시험 과목으로서 어떤 후보생들의 자질과 그 다음에 능력을 테스트할 수 있는 범위 내니까 아무래도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접근이 좀 더 유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이 국제정책을 일단 공부하실 때 가능하면 여러 여론과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일단 도출됐던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국제정책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일단 접근하시면은 시험 준비에 대한 기본적인 과정은 마쳤다고 봅니다. 일단 국립외교원에 일단 입교하시고 공부를 일단 준비하는 분들한테 국제정책은 약간의 추상성 때문에 그 접근이 좀 힘든 과목으로 알려지고도 있고, 그리고 많은 일단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추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점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정치학의 그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일단 현황 진행되고 있는 시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해하시는 게 일단은 기초적으로 중요하겠죠. 모든 학문이 흥미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일단 효율적인 접근이라고들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딱딱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등등의 이론적인 접근도 물론 추후에는 분명히 이뤄야 될 과정이지만, 일반적으로 좀 더 흥미롭게 시리아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미국과 대결해 가지고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등등을 현황적인 부분으로 흥미롭게 접근하시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국제정치학에 입문할 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흥미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궁금증이 이론으로 정립된다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 다음에 더 효율적인 공부의 방법이 되겠죠.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은 법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좀 생소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또 사실 또 그런 면도 있는 과목입니다. 다만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 부분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그 처음에 준비 과정만 일단 모면한다면, 국제법은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논리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틀 이후의 과정에서는 일단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약이나 아니면 국제관습법이나 아니면 법의 일반 원칙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법의 영역 부분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법 체계를 일단 연구한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국내법과는 달리 확실한 규정성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양한 사례와 판례가 예외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포커스 자체가 법의 논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조롭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국제정세에서 일단 법이 변하고 있는 지향점이 뭔지, 그 다음에 논점이 뭔지, 이걸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일단 이해해야 될 부분은 또는 준비할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국제법에 대한 리걸 마인드를 어떻게 내가 정립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법전을 무리하게 조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국제법에 나와 있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접근하다 보면 흥미를 잃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법 자체가 상당히 방대한 양이고, 그 다음에 국제법 이외에도 국제경제법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일단 조항까지도 그 항목까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제법의 방대한 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일단은 국제법이 어떤 그 체계로 이루어졌는지 그 골격을 이해하고, 그 골격 이후에 얼마나 그 다양한 판례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용하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학문의 일단 가장 중요한 접근법은 어떻게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딱딱한 학문은 분명한데, 법이라고 하는 특유의 딱딱한 어떤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론과 더불어서 판례를 같이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일단은
초심자로서 국제법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단 첫 번째 스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제가 국제정치학을 담당하는 입장으로서 제 수업은 일단 제가 국제정치학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론만 공부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이슈와 그 다음에 현황을 일단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면서 같이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한 바로 이슈를 같이 접목해서 설명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제가 담당하고 있는 다른 파트인 안보 군축과 그 다음에 외교사 부분도 현실적으로 꽤 방대한 부분은 분명하지만 자, 이론에 어떻게 일단 적합하게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자, 복합적으로 일단 제공하는 교수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이론 하나만 일단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른 주변의 입체적인, 즉 외교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인체제 이후에 탈냉전까지 다양한 국제정치 현실을 이론에 맞춰서 어떻게 접목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강의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법의 특유의 일단 교수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만의 일단 강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딱딱한 과목 분명하죠. 그런데 판례에 대한 적용성은 분명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조문을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장벽을 높게 치는 공부라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숙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판례 설명과 더불어서 이 이론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까지도 묶어가지고 설명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심자 입장에서 처음 국제법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한 접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고 추후에 일단 강의가 일단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리걸 마인드가 갖춘 이후에는 다양한 국제법의 현황에 관련된 논문을 제시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하는 과정도 무리 없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